열기가 가장 뜨거운데 투표지가 외출했다. 투표지에 발이 달려서 외출한 건 아닐 거고요. 선거관리위원이 내보낸 거죠. 자, 일단 먼저 어제 주요 후보들의 사전투표 장면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제 딸하고 이제 같이 나와서 투표를 하니까 투표가 아주 행복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동탄 20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각 후보마다 이 사전투표의 장소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신촌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고요. 20대 투표 동료 차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 딸과 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한다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지역구 동탄 모델을 또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지난 선거에서 우리 소쿠리 투표 기억하시죠? 심지어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소중한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담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 소쿠리 투표에 이어서 이번엔 밥그릇 투표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한 그곳 신촌 투표소입니다. 밥그릇 투표. 어제 오전 11시에서 12시 서울 서대문구의 신촌 투표소에서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 갑자기 관외 투표 유권자들이 몰렸나 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관리위원들이 실내가 좁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고 신분 확인을 마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투표용지 들고 유권자들을 투표소 밖으로 보낸 거예요. 30명에서 40명을 투표소 밖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투표소 이탈 후에 기내 점심 먹고 올까? 그럴까? 점심 먹고 투표용지 들고 점심 먹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반출됐습니다. 자, 이 장면도 지금 목격이 됐는데, 포착이 됐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투표소 바깥에서 이렇게 투표용지와 이 봉투까지 들고서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분들 따로 관리하는 분은 없었는데 엄밀한 선거법상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나서는 반드시 기표 행위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투표소 밖으로 투표용지가 유출돼서는 안 됩니다.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저러고 투표 안 하고 들고 밖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끔찍한 상황도 가정할 수 있어요. 당신 그 투표 안 할 거면 나한테 투표용지 5,000원 주고 파시오. 10,000원 주고 파시오. 50,000원 주고 파시오.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용지가 유출돼서 누군가가 내가 받은 투표용지에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해서 찍어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은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이런 거 금지해 놓은 건데 신촌 투표소에서 저 장면이 무려 30-40명에게 연출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밥 먹고 온 사람들 신분 확인 안 하고 투표용지 있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일부 선거인이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에 기표했는데 추가 신분 확인 안 했어요. 본인 인증 후 투표용지 받은 뒤 줄이 길어서 점심 먹고 왔다. 점심 먹고 다시 왔는데 본인 확인 없이 바로 기표하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권자들이 어떻게 법 하나하나를 다 알겠습니까? 저런 거 관리하는 게 선관위 할 일 아닌가요? 김정호 의원님, 네. 법상 이러면 안 되죠? 정확하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가장 엄격하게 국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적용하는 기관인데 자기들이 정면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받으면 받은 후 즉시 기표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기표한 것을 이제 회송용 봉투에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 중에
선관위가 지켜야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크게 많질 않아요. 그런데 그 몇 개 안 되는 조항 옮기면서 선관위가 앞으로 감히 국민들에게 선거법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대선,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지만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고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엄중하게 네. 열리고 특히 어느 때보다도 이 부실 선거에 대한 그 문제 제기, 특히 부실 선거 중에서도 사전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럼 내가 선관위 담당자라면 야,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걸 보여줘서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부실 선거 관련된 논란을 싹 잠재워야지 그랬는데 활활 불을 지피다 못해 거의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선관위가 부채질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못하면은 결국은 부실 선거에 대한 불신을 누가 키우냐? 선관위 본인들이 키우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몇 차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이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투표 용지가 나가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되고 철저히 봉해져야 되고 이 국민들의 이 의심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 잘하자라고 교육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밖에 나와서 일반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안내를 못 받았는데 그럼요. 내가 잘못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이게 문제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탈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제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제대로 투표용지가 혹시 훼손이 되었는지. 예. 왜냐하면 훼손이 되면은 내가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도 그게 무효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훼손에 대한 여부나 무효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투표 용지를 확인 안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 안 한 것도 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투표용지를 김희정 의원이 받아갔다가 네.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네, 줄이 기네? 밥 먹고 와야지. 그 과정에서 네. 김희정이 받아가서 김근식이 투표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작정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나 회사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돼버렸네 이러고 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찢지 않고 버리는 사태가 뭐 발생한다든가 그럼 그거 주워서 누가 투표할 수도 있고. 뭐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된 사람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 해요. 그냥 3, 4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 작은 그 선거 투표소 하나에서도 이 정도 일이 일어나니 전국 단위에서의 의심과 불신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을 뻥차버리고 훨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평상시 어떤 날보다도 가장 잘해야 되는 그 하루를 똑바로 못하는 선관위 어떻게 반성하시겠습니까? 이 결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김희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사실은 지난 선거 때, 대선 때였죠. 사전투표에서도 이 소쿠리와 쓰레기 봉투를 경험했던 국민들의 기억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5시에 갔는데도 6시 20분까지 그 1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속 밖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많이 와서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공무원에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저희 뒤에 줄을 쓴 거예요. 여긴 확진자들이에요. 이러니까 어머나 이러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방송하지 마서 겁먹고 있어! 잘못된 거지!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선관위가 다시 문의를 해볼게요. 저희가 코로나 걸린 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만한 게 아니라요. 가가지고 제가 일 꺼내서 이거 축하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가자. 중간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얼마 전에 선관위가 국회에서 뭐 이렇게 책상을 딱 치면서 우리 선관위 그런 거 아니다라는 모습도 봤고 또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법적으로 뭐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다라고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는 입장 뉴스도 보도됐는데 자기 할 일부터 똑바로 하고 선관위가
누구를 고소하든 책상을 치든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김정은 의원님의 말에 많은 국민들이 오늘 공감할 것 같은데 김우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망상이다, 부정선거 괴담이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선거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스템을 가지고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실 관리가 쌓이고 부실 관리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불신이 쌓이면요, 부정선거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아니, 서울 시내 한복판에 신촌이라고 하는 그 대낮에 줄 서 있는 분들이 이 배부받은 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밥을 먹고 왔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김치찌개를 먹는다 하면 예. 그게 국물이 빨갛잖아요. 튀죠. 튀어요. 그럼요. 그럼 무효표가 되는 거예요. 무효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 한 분의 주권자의 투표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관위의 무차별한 부실 관리 때문에 자꾸 부정선거가 틈을 보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리 투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게 안 했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게 밖에 가서 줄 서 있다가 심지어 식사까지 하고 오신 분이 다시 가서 기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는데 다시 본인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투표용지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이 바뀌었을 걸 확인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찍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안 됐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죠. 그렇죠. 지금 선관위 차원에서는 지금 말 변명하는 게 기표, 그러니까 관내 투표했던 투표 총 숫자하고 그 밀봉, 회송용 봉투 총 숫자가 맞더라. 뭐 이걸로 퉁치려고 그러는데 그 퉁칠 일이 아니다. 퉁칠 일이 아니죠. 퉁칠 일 아니다. 아, 투표용지하고 회송용 봉투가 똑같이 숫자가 맞다고 그래서 가서 김치찌개 먹고 오신 분이 귀찮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다른 사람이 대리 투표했으면 그걸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게 뭡니까? 저는 우리나라 선관위가 그동안은 자신들의 권리, 그다음에 자신들의 무슨 신성 불가침에 무슨 자율성, 독립성만 주장하는데 그건 과거에 독재 정권 때 하도 부정투표를 하니까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개입돼서 안 된다, 뭐 독립해야 된다 이거였지. 지금 21세기 와서 선관위가 저렇게 부실하게 자기 관리를 못하고 심지어는 저 부실 관리의 이 이미지에는 어떤 게 또 중첩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이잖아요. 선관위들이 자기들끼리 주먹구구지로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 자녀들 특혜 채용해서 그 따뜻한 그 공무원 자리 다 넘겨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실 관리와 자녀 특혜 채용이라는 그 폐쇄적인 신성 불가침의 선관위가 일을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선거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정말 선관위가 이번에 정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리고 뼈를 깎는 각오의 심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전 투표에 저렇게 인원이 몰릴 것이다라는 것을 선관위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변명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대치동에서요. 2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중복 투표 의심 신고까지 들어왔습니다. 대치 이동 소재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서울 강남구 사전 투표 관리관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 대치 이동에서 투표 2번 한 분이 적발됐다라는 메시지까지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 실제 중복 투표 여부 등을 확인 중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우정 의원님, 투표 용지가 외출하고 점심 먹고 돌아오고 이제는 중복 투표 의심 신고까지 들어왔다. 물론 이거 경찰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이거 사실이라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선관위가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릴까요? 저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가운데 이제 관리 부실의 측면도 있는 것이고 왜 이런 빌미를 주는지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선관위는 늘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 독려 캠페인도 하고요. 네. 또 투표 확인증 가지면은 뭐 어디는 또 뭐 할인 무료 입장 뭐 이런 거 고국 무료 입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투표율을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정작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은 예.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부정선거 뭐 이런 음모론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네. 이를테면 뭐 24시간 CCTV로 감시를 한다거나 뭐 투표율을 실시간별로 이렇게 다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그 노력이 무색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투표소에 더군다나 사전투표가 거의 대세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갈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져 가고 있고 미리 투표하고
그다음에 선거 날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뭐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예상하고 뭔가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 보십시오. 와서 기표하는 곳은 한 6곳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저 기표소가 6개 마련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리면 그 투표용지를 신분증 확인하고 조금 천천히 발급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천천히 하던가 아니면은 그 방법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입장 수를 제한시키는 방법이죠. 제한하면서 천천히 발급하면 되죠. 용지를. 관외 투표자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바깥에서 줄 선 사람이 그러면은 그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그 용지를 좀 천천히 주던가. 불가피하게 사람이 많이 몰려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줄 서 있을 때 선관위 직원 누군가가 밖에 나갔어야죠.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으러 가지 못하게. 안내를 하든지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두 번째 확인 절차는 거쳤어야죠. 김유정님 맞으십니까? 그렇죠. 신분증이라도 좀 대조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다 구멍이 뚫린 셈이 돼버렸어요. 기본이 다 안 지켜졌다는 거군요. 이러니까 음.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하면서 믿으라는 거야. 이 빌미를 주게 되는 네.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자초하는지. 그래서 오늘 사전투표소에서는 지금 이런 불상사는 두 번은 네. 없어야겠죠. 자, 선관위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반출된 투표지는 없다. 앞서 이제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그걸로 퉁칠 수는 없다라고 비판해 주셨는데 반출된 투표지는 없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들어온 봉투가 일치한다. 투표를 포기하거나 반출된 투표지는 없다. 그나마 다행인데. 자, 양태준 변호사님. 아까 대치동, 다른데요? 대치동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저분 아까 투표했는데 또 투표하네? 라는 걸 봤다라는 거잖아요. 닮은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 중복 투표인지 그분의 이제 오인 신고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투표지 반출이 위험한 게 만에 하나, 이 상상입니다만 누군가가 와서 2번 찍었다면 본인의 신분으로는 2번 찍을 수 없어요. 현재 시스템상. 그러면 본인의 신분으로 1번 찍고 그렇게 밥 먹으러 간 사람 또 받아서 또 찍고 한다면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물론 단정할 수 없고 중복 투표가 가능했는지 여부까지 경찰 수사로 다 확인을 해봐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이 투표지 같은 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 선거보다도 이제 많은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한 열기와 관심 때문인지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신분증 대조라든가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스템상 이제 전산으로 이제 누가 투표에 참여했는지는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하고 그 전산으로 확인을 하고 발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신분으로 가지고 뭐 2장의 투표지 발급은 어려울 거로 보이는데 아마 대치동에서 지금 신고를 했던 거는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본인 신분증으로도 한번 투표 한번 용지 받아서 하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또 하려다가 아마 적발이 되거나 그런 혐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네네. 사실 이게 이 투표 같은 거는 이제 비밀 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 뭐 신촌 투표소에 있었던 이제 저런 문제도 비밀 투표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공직선거법상 244조에 보면은 투표지를 뭐 훼손하거나 아니면 이제 은닉하거나 아니면 누가 탈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일이 뭐 일어난 정황까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그럴 위험이나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냈는데 함께 보시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입장인데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상황에서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관리 부실,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라는 입장문이 결국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이런 사과가 나왔습니다. 자, 선관위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김유정 의원님. 독일의 사례를 한번 좀 소개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독일 헌법을 많이 좀 차용을 했지 않습니까? 성문헌법이다 보니까. 그런데 바로 23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베를린의 총선거의 5분의 1을 2년 만에 다시 하라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년이나 지난 선거에 대해서도 부실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두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선거 준비가 부실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시행이 부실했다라는 거 두 가지가 다 지적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투표 용지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표 시간이 끝났는데도 투표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투표권 가진 사람이니까 별 문제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2년 뒤에 그 해당 투표소뿐만 아니라 그 베를린에 있는 선거구의 5분의 1을 전체 다 재선거하게 했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하에 2년이 지난 다음에도 바로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선관위를 향해서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당신들도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학자들이 이미 선관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 다 실패했다는 거죠. 아까 투표용지 발급하는 것과 기표소 수치가 서로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게 한 것은 준비 자체가 부실한 거고요.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를 잘못하거나 또는 밥도 먹고 오게 해주거나 이런 거는 시행이 부실한 거였습니다. 즉 준비와 시행 두 가지의 관리가 모두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수치가 똑같다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간 게 정말로 그 당사자가 찍은 건지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투표용지인지 선관위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논란 전해드렸고요. 단일화 관련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일화는 최종 무산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가치와 노선은 김문수 후보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 중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약은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직 본 투표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아예 포기하겠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앵커가 어제 저희 채널A의 유튜브 인터뷰 프로그램인 국회의사담을 위해 김문수 후보와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사실상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자, 후보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당 지도부에서 단일화는 이제 최종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끝난 겁니까?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는? 지금 또 계속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시각각 바뀌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전화 통화는 하셨습니까? 저 통화를 뭐 전화도 아예 딱 꺼놓고 받지도 안 하고 또 만나지도 않고. 혹시 저희가 이준석 후보의 행방을 알면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소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영상 편지라도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이준석 후보님 정말 지금은 대한민국이 괴물, 방탄, 독재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느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뭉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방탄, 괴물, 독재 국가에 살지 않도록 꼭 좀 큰 결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후보님 보라트도 가능하세요? 보라트요?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잘 안 해봤는데 이런 건 해봤는데. 후보는 끝까지 단일화 시도를 하겠다. 본편에서 공개되는 국회의사담을 보시면 이준석 후보 집까지라도 찾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자, 김우식 교수님, 이 원내 지도부의 말과 후보의 말이 달라요. 원내 지도부는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됐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후보는 집까지 찾아가겠다. 급기야 앵커에게 소재 좀 알려달라. 가서 만나서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건데 입장이 이렇게 왜 다릅니까? 일단 사전투표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본투표는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없는 블랙아웃 시기입니다만 그 전에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상승세였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좀 주춤했던 게 맞고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와 3위인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과 단일화가 될 경우에 실제로 역전이 가능하다는 예측은 충분히 합리적인 그 계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 지도부는 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물 건너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후보는 당 지도부와 조금 더 차원이 다르죠. 개인의 절박함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당선이 되어야만 방탄 괴물 독재, 이재명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단일화의 희망을 잃지 않는 건 저는 당연한 분위기라고 보고요. 근데 조금 더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좀 조언을 드리면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날 게 아니라 조금 더 절박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라. 네, 물론 이제 엊그저께 그 의원회관에 가서 굉장히 기다린 것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과거에 그 정몽준 그 노무현 후보 단일화 때도 마찬가지였고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이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길에서라든지 서 있는 그 절박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일화를 계속 요청하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측과 단일화를 계속 매몰차게 거부하는 측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분위기가 분명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표를 얻는 전략에서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표 마지막 날까지라도 김문수 후보가 직접 이준석 후보에게 좀 더 간곡하게, 좀 더 절박하게, 좀 더 애절하게 다가가서 기다리는 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서 이제 그 이준석 후보의 소재를 혹시 김 앵커가 알면 좀 알려달라. 이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김진 앵커가 알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바로 그 소재지에 가서 제발 좀 더 절박하게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차까차까 가고 있는 게 저희들한테는 피 같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저도 알면 사실 당에서도 소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알 정도면. 근데 뭐 유세하다 보면 바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단일화에 대한 더 진정성을 보여달라라는 김식 교수님의 조언이었어요. 김정은님 어떻게 보세요? 네. 김문수 후보님뿐만 아니라 소위 나 이준석이랑 친해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다 나섰습니다. 김용태 사실.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당에 있다가 갔었고 네네. 또 그동안 당직도 같이 하고 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TV 토론회장에서 뵈면 사실 우리 후보님 격려하는 것보다 사실 이준석 후보 그때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네네. 그때 정말 손 꼭 잡고 정말 막 이 마음이 전해지길 그랬거든요. 그래서 후보뿐만 아니라 전 당원들이 그리고 나 좀 이준석 후보랑 친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나서서 이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노력은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후보 단일화는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단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 단일화입니다. 비록 이준석 후보 이제 미래에 이제 새싹 떠오르는 정치인으로 네네. 지지하고자 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있는데 투표 단일화로 오히려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셔야지 이준석 후보에게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는 정치권에서 하겠습니다만 투표 단일화는 국민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사실 이준석 말고 키맨을 제가 살짝 한 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요? 안철수. 네. 그동안 역대 선거에서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단일화하거나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 당선이 되더라고요. 네. 박원순 돌아가신 시장님 그랬고요. 오세훈 시장님 그랬고 이제 요 앞에 윤 대통령 그랬고요. 지지 철회하시는 분 떨어지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같이 경선하셨던 분들 중에서 안철수 의원님이 가장 열심히 도와주는 것도 좋은 단일화의 사인이지 않나 이렇게 나름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말실수를 하기도 했는데 그건 또 잠시 후에 한번 실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 상황에 단일화를 두고 김문수 후보 측과 이준석 후보 측이 뭐 살짝의 사실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김재원 전 의원, 이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잖아요. 어젯밤에 이준석 후보 측으로부터 만남 제안을 받았다. 단일화 토론 제안을 받았는데 막판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라고 조금 전 김재원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조금 전 이 이준석 후보가 글을 올리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보면 이준석 후보 글이 그런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어제 본인의 어떤 유세 일정상 시점이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의 말 중에 이준석 후보 측에서 단일화 토론을 제의한 것은 맞은지, 회동을 제안했다가 막판에 취소한 건 맞은지와 관련된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이준석 후보의 그동안의 그 성정으로 보아 그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제안했다는 시간에 유세 중이었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뭐 이렇게까지 중언부언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혀 없던 일을 김재원 비서실장이 굳이 만들어서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일단은 모종의 뭔가는 이루어져 가고 있나? 얘기가 좀 더 오고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아무튼 이 대선 레이스 처음부터 시종일관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제 쐐기를 받고 소위 긴급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했어요. 네네.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와서 탄핵 반대 세력하고 손을 잡고 간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하고 완전 정반대로 가는 거라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그런 일을 이제 와서 사전투표 둘째 날에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 3차 마지막 토론회 때 본인 스스로 소위 나락가는 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겠죠. 이게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위기감을 느꼈다면 또 모종의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다가 5월 25일 날인가 오세훈 시장 지금 명태균 관련 조사 받고 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나 이준석 후보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뭔가 수사는 받아야 되겠죠. 마무리를 할라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문수 후보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절박하면 이제 와서 사전투표 전날 찾아가서 뭔가 하는 모습 보이는 것도 그다지 절박해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그 선거 마지막으로 갈수록 1, 2위 후보에게 이 투표를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일화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것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다. 그 사표 방지 심리를 이용한 본인에게 그 득이 되는 작전이다, 전략이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은 이미 끝났다, 단일화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까 얘기 중에 시시각각 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여태껏 단일화는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단칼에 자르고 기자들의 질문도 이렇게 해왔는데 무엇이 시시각각 달라졌다는 얘기인지 그 점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막판에 이재명 후보나 뭐 김희석 그 공동 선대위원장 이야기처럼 끝까지 이들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네요. 지금 그렇군요. 상황이. 네. 자, 뭐 민주당에서는 이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또 견제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야만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조금 전 김재원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김우치 교수님. 네. 저녁 9시에 이준석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의원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와중에 장소를 변경하자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고 또 조금 있다가 회동을 취소해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연락은 신성범 의원을 통해서 전달이 왔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뭔가 이준석 의원하고 김문수 의원 간에 후보 간에 뭔가의 좀 단일화를 위한 물밑에서의 노력이 지금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 진행 와중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의 불씨는 살아 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신성범 의원이 지금 우리 당 선대위에서 빅텐트 추진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책임지고 있는 사실 실무 단장이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준석 후보 유세하는데 현장에 가서 차에 동승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신성범 의원이 빅텐트 추진 단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준석 후보 본인일 수도 있고 또 이준석 후보 주위에 있는 그 이준석 후보 측 인사일 수도 있겠죠. 그분들과 계속 신성문 빅텐트 추진 단장은 소통을 하고 계속 접촉을 했지 않겠습니까? 양측은 소통하고 있다. 당연하죠.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만납시다, 또 이런 걸 논의해 봅시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마 어젯밤 9시에 이준석 후보인지 이준석 후보 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성범 빅텐트 추진 단장에게 9시에 의원회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는 된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김재원 의원이 그것까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중에 아마 이준석 후보 측의 논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부분이 급 수정되거나 변경돼서 취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지금 오늘 페이북에 올린 건 그 저녁 9시 시간은 서울의 공개 일정 유세 중이었다는 건데 그건 만나자는 게 9시였지 뭐 그 9시에 공개 유세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자는 거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의 지금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 당 지도부나 김영태 비대위원장은 단일화를 일단 물 건너 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후보 측 자체 입장에서는 끝까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물밑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희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당사자의 단일화론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권자들이 중요하잖아요. 유권자들이 투표장 가서 찍어야 되는데 그 후보 당사자의 단일화 논의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하는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단일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뭐 정치적으로 이제 전략 전술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만 단일화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는 쪽과 단일화를 할 것처럼 계속 응하고 있는 쪽이 나오면요. 단일화를 해서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지지하는 표는 계속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과론적으로 보면 투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구체적인 신성범 추진단장과 이준석 측 인사와의 9시 만남 회동이 논의되는 사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 측 지지자보다는 우리 김문수 후보 측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은 표의 결집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단일화와 관련된 김문수 후보의 입장, 미공개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국회의사담을 통해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단일화 결국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결국 단일화할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개시 후 8분 뒤 이준석 후보가 또 망상의 늪, 헛것 보이면 물러나라 라고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결국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젯밤에 단일화 토론을 위한 회동을 하자라는 게 너무나 이 구체적인 워딩이 김재원 비서실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단일화 토론을 위한 회동. 자, 이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거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양 변호사님? 단일화 토론을 위한 회동? 그러니까 두 후보를 두고서 공식 토론은 끝났지만 단일화를 위해서 누가 단일화에 적격한지를 두고 두 분만 토론을 하자라는 하나의 단일화의 방법이잖아요. 단일화 토론. 그 김지현 후보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의 말이 굉장히 시간, 장소 같은 게 구체적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말 자체가 거짓말로 보기는 어렵죠. 사실 그렇다고 또한 무엇보다 저는 저 말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이제 반박이 만약 저런 일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저거는 그런 일이 없다, 거짓말이다라고 단박에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설사 이준석 후보가 모르게 이준석 후보 그 캠프에서 그냥 후보 모르게 진행할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막 그랬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의 평소 워딩의 성격상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아니면 실무진이 멋대로 추진한 거다라고 그렇게 반박했을 텐데 뭐 중원부 말이 그 변명이 길단 말이에요. 보통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변명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안 한다, 뭐 절대 안 한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뭐 심지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뭐 헛것이 보인다라는 그런 막말까지 했는데도 실상 뒤로는 속된 말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단일화를 하는 일종의 야합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과연 저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말을 앞으로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저거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빨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이준석 후보 측의 입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회동을 제안했다는 시간에 공개 일정이 있었다. 신성범 의원에게 후보가 잘못 전달받은 건 아닐까라는 정도의 입장이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추가 취재해서 내용 전해드리죠. 한동훈 전 대표가 목까지 쉬어가면서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도 했고 광주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광주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호남에서 지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와 그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으로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는 걸 알면서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좋은 정치를 위해서 정치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호남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호남에서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